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의 미래 이것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죠. 파월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끝나자 하락을 했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비슷한 모습이죠. 장 중반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하락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FOMC 회의가 열렸던 시점인데요. 다소 매파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좀 하락한 것으로 지금 미디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잡기에 올인을 천명을 하면서 아직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0.5% 금리 인상,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점도표를 보면 내년 최종금리가 5% 이상일 전망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4%대 후반까지 가장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최종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주가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연준장은 피봇을 논한 시점 아니다. 갈 길 아직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3.5%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수준은 낮아지는 물가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유가는 그래도 소폭 올랐어요. 그래도 70불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빨간색을 오늘 많이 띄고 있고요. 다만 뭔가 경기는 하강하는 모습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주식은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2.58% 빠졌어요.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작은 박스권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최근 그래도 2개월 동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이고 계속해서 121선 돌파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는 121선을 이미 거의 돌파한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00에서 11500 정도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이 끝남으로써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경제 이슈가 끝났죠. 미국 CPI 지수 발표랑 FOMC가 끝났습니다.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오늘 어느 정도 충족을 못하면서 오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bp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으니까 금리 인상 수준 가지고는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가 실제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어느 정도 그간 상승을 이끌고 왔던 호재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2개월 동안 그래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과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기준 10월 저점부터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상승은 연준의 이번 12월 달에 0.5%에 달하는 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한 6월부터 최근 연속 4번이나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해왔고 지금 약간 기울기가 줄어들었죠. 아무튼 이런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가 테슬라를 집중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느끼기 어려웠겠지만 상당 부분 시장 반등에 힘을 보태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하락은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리 인상 속도 완화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0.5%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서 이러한 반등이 이유가 확인이 되었고 소멸이 되면서 오늘 어느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 반전의 두 번째 이유로는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5%대 초반과 4%대 후반에 내년에 연준 최종 금리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박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5%대 초반이 될 것으로 지금 점도표상에 나오고 있어요.
19명의 연준 위원 중 17명이 5%대 초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최종 내년 기준금리는 기존 4.6%에서 5.1%로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라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미친 것 같아요. 자, 피벗 논할 시기 아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줄어들었지만 하락세 보이기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 계속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 인터뷰 때마다 기자회견 때마다 했던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그간의 미국 증시가 2개월 동안 어느 정도 큰 반등을 보여주었고 연준의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내년 연준의 최종금리가 5.1%, 그러니까 5에서 5.25%가 된다면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오늘 금리 인상으로 인해 4.5%가 되었죠. 그러면은 한 3번 정도 베이비 스텝, 즉 0.25% 인상을 하면 5.25%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내년 2월, 3월, 5월 이렇게 해서 3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2023년 내내 그 정도 5%대 초반에 금리를 유지하다가 2023년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최종 금리 수준은 4%대 초반이나 3%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점도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말경부터는 아무래도 피벗, 연준의 피벗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다음 FOMC 미팅은 내년 2월 1일에 있고요. 페드와치에 따르면 25bp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빅스텝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은 지금 거의 60% 가까운 확률을 보이고 있고 빅스텝 50bp 0.5% 금리 인상 확률은 40%가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확률은 상당히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테슬라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오늘도 2.58% 하락하면서 156.8불로 마감을 했고 2021년 11월달 고점이었죠. 410불 대비 61.7% 하락하는 MDD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에 기록했던 MDD 값 60%보다 더 큰 지금 하락 상황을 맞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특히 월요일장에 장대에 음봉이 나오면서 1억 7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또 터지기도 했었죠. 이때가 좀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월요일날 일론이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그 월요일날 매도를 했다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펌4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시간 수요일이면 우리 시간 오늘이죠. 목요일입니다. 오늘 펌4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2개월 동안 10월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보여왔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빠졌어요. 나스닥이 거의 5%대 가까이 오를 때 테슬라는 27% 빠졌습니다. 이는 역시 일론의 트위터 인수 이후에 펼쳐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트위터 오보행 이슈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트위터 이슈가 있다면 역시 계속해서 트위터라는 회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고요. 일론이 트위터에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 테슬라 경영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일론이 트위터에 또 집중을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좀 펼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외면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친환경에 관심이 많고 테슬라에게도 호감이 많은 상황인데 테슬라의 호감도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최근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대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테슬라 주식은 시장 대비 1.5배 정도의 베타 값을 갖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더 크게 상승해야 됐던 주식인데 반대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니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런 우려감을 일론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론도 이제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트윗이 최근 늘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헐리데이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테슬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 헐리데이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둘 수 있겠어요. 이제 애플 뮤직이 추가된 것과 스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테슬라 내에서 사이버펑크라든지 엘든링을 플레이할 수 있다. 현재 1000개 이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실제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사이버펑크 게임이 돌아갑니다. 사이버펑크는 상당히 사양이 높은 게임인데요. 엄청 부드럽게 지금 테슬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역시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상당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은 또 이런 데서 아주 크게 환영을 하겠죠. 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오늘의 주제였던 테슬라의 미래는 이것에 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테슬라 특별하고 좋은 것은 알겠죠. 다른 카메이커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역시 이 캐즘이란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얼리 아답터들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계속해서 그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뭐 디플레이션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면 사람들은 이 비싼 전기차를 또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유가도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전기차 구매 요인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캐즘이라는 거는요. 자, 얼리 아답터에서 이제 매스 마켓,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대량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뛰어넘어야 될 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벽을 뛰어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캐즘이라는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트위터 오버행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기관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역시 향후 수요 문제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여전히 비싸고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은 뭐 3만 불 이하, 5만 불 이하 차량들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과연 테슬라가 먹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할 건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 3만 불 이하의 전기차를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올해까지만 해도 이 로보택시로 뛰어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차량 가격을 낮추지 않더라도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계속해서 높은 차량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보택시를 완성하려면 일단은 FSD 베타 11이 와이드 릴리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와이드 릴리즈 된 거는 10.69.3 버전인데요. 11 버전을 올해 12월 달 이내로 원래 와이드 릴리즈 시키는 게 테슬라의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달 내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캐즘을 뛰어넘는 시점은 2024년 정도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은 아직까지는 현재 얼리 아답터들을 위해서 기존의 모델 Y, 모델 3 대량 생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엔 사이버 트럭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양산에 집중하는 해가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캐시우드라든지 뭐 전문가들은 이 2024년부터 자, 3만 불 이하의 차량이라든지 로보택시가 출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4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시 딜리버리의 발전, 그러니까 기존 모델의 대량 생산과 사이버 트럭 양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요. 2024년은 역시 이러한 것들이 나와줘야지 테슬라의 미래가 밝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2의 전기차 시장이죠. 중국 다음에 전기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유럽, 그리고 유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가 베를린인데 기가 베를린이 이제 3교대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3교대 운영은 내일부터 시작을 해요. 12월 1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대당 300대의 차량을 생산을 했고 3교대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루 900대 차량이 이제 생산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11월 말까지는 하루 생산량이 550대였으니까 이것보다 64%나 많은 수치로 이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900대 곱하기 주 5일 하면 주당 4,500대가 됩니다. 그럼 11월까지 주당 3,000대 생산을 이제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의 목표는 내년 초까지 주당 5,000대 생산 능력에 도달하는 거라고 기가 베를린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럽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딸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램프업이 착실히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은 테슬라 투자자에게 있어서 아픔의 해로 어느 정도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더욱더 뭐 감정 소비가 심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좋은 호재들이 이렇게 쏟아졌었죠.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오픈을 했었고 신용등급도 투자 적격으로 상향이 되었었고 AI데이 파트 2를 발표하면서 AI 로봇 회사인 것을 천명했고 세미트럭도 최근에 출시됐고 지속되는 이 EPS 실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였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웠던 한 해 착실히 주식을 잘 모아갈 수 있다면은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고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AI, 뭐 보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제 뭐 시작하고 성장률이 큰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PS는 이 점선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애플의 10년 차트처럼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 주가 160불대 이하는 포워드 PR 기준 28.6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부터 이제 흑자를 기록하면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평가가 이제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보면은 가장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폭격을 받던 런던 시민들은요, 자, 킥하면 캐리온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상에 집중을 했다라고 해요.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까지 무너진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상에 충실했다라고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대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주가는 또 반등해 있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